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방 정책이라던가 난민에 대해서도 이걸 굉장히 타협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 그런 식의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해온 인물인데요. 최근 그의 이런 강경한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한 곳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갑자기 왜 팔란티어가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 수혜주로 꼽히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란티어가 Immigration OS, 이 이민자 OS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정부와 $3,000만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이 공시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ICE, 이 ICE는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이민 세관 단속국인데요. 여기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건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을 알아야 또 팔란티어가 왜 수혜주로 꼽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이 2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1월 20일 취임일 당일날 즉각적으로 이민자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이 refugee, 난민과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다 바로잡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그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실제로 몇 가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이 birthright citizenship, 이 출생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그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정 출산이라던가 여러 각종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거를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의하기도 했고, 또 다음으로는 Remain in Mexico, 멕시코에 머물러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심사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 본토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기다리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되살리기도 했고요. 또 이외에도 43개 국가에 대해서 이 비자 발급, 다시 말해 미국의 입국 장벽을 높이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지금 당장 다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 그가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달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AEA, 외국인 적법법령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4월 7일에 있었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로 하여금 wartime law, 이 전시법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올해 3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온 것으로 의심되는 이 갱단 구성원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하기 위해서 이 Alien Enemy Act라는 법안을 발동시켰습니다. 이 AEA 법안은 기존의 이민 절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빠른 추방을 통해서 이 국내 안보 문제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이번 달 7일에 대법원으로부터 표결을 붙였을 때 5대4로 통과되는, 이 법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통과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많은 주목을 받았냐, 그것은 바로 이 AEA라는 법안이 지니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1798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1812년 영국과의 전쟁 때, 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만 활용됐던, 즉 전쟁 때만 활용되었던 법안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베네수엘라 갱단을 추방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거의 전시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규정하고 이 법안을 발동시킨 것이죠. 여러모로 무게감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동된 것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또 다시 대법원이 이거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법정 공방이 또 오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들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해서 대단히 좀 거절하는 보수적인 이민자 사절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민자는 고소득에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런 이민자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난민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멕시코로부터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가운데 그럼 팔란티어는 왜 이렇게 떠오르고 있냐,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팔란티어 어떤 연관이 있냐. 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Immigration OS를 팔란티어가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가 말이죠. 관련한 공시를 보시게 되면요, 팔란티어와 미국 이민 세관국이 대략 $3,000만 규모의 딜을 맺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방 관부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계약 근거 문서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번 계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Immigration OS는
대상자 선별 및 집행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다시 말해서 폭력범이나 갱단이나 체류 초과자를 최우선 강제 추방자로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자진 출국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들로 하여금 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나, 그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또한 이 이미그레이션 OS를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팔란티어가 제공을 할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이민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면 강제 출국을 집행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팔란티어는 이 이미그레이션 OS의 프로토타입을 올해 9월까지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이 근거 문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정부와 팔란티어 사이에 정말 높은 신뢰 관계를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게, 이 프로토타입 납기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업체 한 곳밖에 없다라면서 대단히 어필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팔란티어가 정말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좋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DHS,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 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이 각종 미국 부처는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이 과체류자 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특히 DHS는 이 비자 오버스테이,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insufficient technology, 우리가 기술이 좀 미흡하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몇 년 전에 발간한 바 있고요. 관세국형 보호청 역시 이 entry, exit, overstay,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과 출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overstay, 과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이 과정에서 하나의 플랫폼 제공자로서 당신들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Y 콤비네이터의 창업자 폴 그레이엄은 당신이 인류 프로그래머를 하면 경찰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 대신 갈 수 있는 곳이 무수히 많다, 팔란티어를 경찰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팔란티어 역시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팔란티어의 글로벌 상업총괄 테드 매브리는 당신이 만든 제품 덕분에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그 제품이 아직 충분히 완전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이 생명이 죽고 사는 일과 관련된 문제다, 미국의 안보를 위한 거다, 당연히 불법 이민자를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됐을 때 미국의 치안과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펜타닐과 관련한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니 이걸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지 마라 라면서 쏘아붙인 건데요. 이어서 테드 매브리는 팔란티어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헌법 수호를 약속해 왔으며 당신의 글을 읽고 팔란티어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다음 신규 채용 지원자들을 기대하고 있다 라면서 상당히 좀 재치있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는 이 빈라덴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기업으로서 처음 그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도 했었고요. 이외에도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 아이스와도 2011년부터 계약 관계를 체결해온 정부와의 아주 뿌리 깊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이번에 팔란티어가 또 추가로 $3,000만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빠르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원할 때 정부는 팔란티어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에서 미국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작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팔란티어 입장에서 최대의 고객이 미국 정부죠.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이 둘 간의 신뢰 관계가 공고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팔란티어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만 간략히 살펴보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팔란티어 이번에 나온 정부와의 계약 갱신 소식도 그렇고 앞으로의 매출 증가 전망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긍정적인, 아주 앞으로 상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대단히 높은 것 또한 사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다시 말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무려 475배에 달합니다. 단순히 비유하자면은 팔란티어가 앞으로 475년은 더 일해야 자기의 몸값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도 이 기업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이구나, 팔란티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대단히 높은 상태구나 라는 것은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 지수 이동평균선만 보시게 되어도
이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간의 갭이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특히 여기 말미에 가장 최근으로 올수록 20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6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거의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가까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압박이 겹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다소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은 팔란티어가 변동성 이슈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추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팔란티어의 이미그레이션 OS, 이민자에 관련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부 계약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이 정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